오늘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나갈 건데 개념은 막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개념은 사실 여기는 내신 대비할 때도 개념을 공부하는데 어렵다고 느껴지진 않았을 거예요. 약간 3학년 2학기 조금 더 심화 과정을 공부하는 느낌? 근데 이제 여기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여기서 이제 준킬러 문제가 한 문제가 거의 매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물론 작년 6월하고 9월은 어렵게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재작년까지는 한 문제가 꼭 준킬러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너네들이 많이 곤혹을 치렀고, 근데 작년 수능엔 또 14번에 여기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문제가 나와서 너네를 당황시키긴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따가 풀어볼 건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의 핵심은 결국 도형 문제 하나를 수원스투에서 내는 그 취지가 있거든요. 도형 문제 한 문제가 여기서 나오고 미적분 선택자는 미적분에서 한 문제가 또 나오고, 그래서 도형 문제를 두 문제를 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활용한 도형 문제 하나를 푸는 거고, 그럼 도형 문제 풀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마다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가 되는 도형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도형이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지 머릿속에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즉 예를 들어서 이등변 삼각형이 문제에 나왔다? 그럼 이제 수직 이등분선을 내가 그어야 되는 게 출제자의 의도에 적합한 행위이다. 그런데 이등변 삼각형 나오는데 변의 길이 두 개 같다고 놓고만 고민하고 있으면 절대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즉 출제자가 너네한테 원하는 이 도형이 나왔을 때 너네가 해야 하는 행위를 너네도 그대로 해야 문제 풀이가 진행이 된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오늘 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오늘 여기 책에 담겨있는 문제들은 거의 다 4점짜리 준킬러 정도의 난이도예요. 준킬러는 쉬운 문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4점짜리 중에서 쉬운 문항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4점짜리 중에서도 중반 정도 난이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즉 내가 3등급이면 풀기 조금 빡센, 2등급이면 당연히 맞춰줘야지만 항상 맞추기 조금 애매한 문제, 1등급이라면 물론 당연히 맞출 수 있는 거고. 알겠죠? 그 정도 난이도이기 때문에 오늘 푸는 문항들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예요. 알겠지? 그리고 내가 숙제에 다 넣어놨으니까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중요하니까. 오케이? 그럼 진도는 나가볼게. 먼저 사인 법칙부터 살펴볼게요. 사인 법칙은 말 그대로 사인을 활용한 법칙이죠. 그래서 사인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복습을 좀 해보면 여기 원이 있고 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있습니다. 즉 이 원은 이 삼각형의 외접 원이죠. 그래서 삼각형 ABC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삼각형 점이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우리가 소문자로 나타내죠. 이때 사인 법칙은 뭐냐면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고, 이게 사인 C분의 C이고, 마지막으로 얘가 2 곱하기 R이다 라는 게 사인 법칙입니다. 여기서 요 R은 우리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됩니다. 외접원의 반지름. 그래서 이따가 코사인 법칙까지 쭉 공부하고 나면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다루고 있는 공식은 요 사인 법칙이 유일해요. 그래서 만약 문제에 외접원이 등장을 하고 있다면 무조건 사인 법칙을 써야 됩니다. 외접원이 나왔는데 사인 법칙을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있다? 문제를 잘못 풀고 있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따가 외접원 나왔을 때 사인 법칙 쓰는 거 공부 좀 해보고, 근데 이제 사인 법칙이 왜 성립을 하는지, 이게 왜 성립을 하는지 사인 법칙은 증명을 좀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거 사인 법칙 증명을 좀 해볼게. 안녕. 사인 법칙 증명할 줄 알아요? 그 좌표평면. 맞아요. 좌표평면으로 증명을 하는 거는 별로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좌표평면으로는 우리가 모든 거 다 증명할 수 있긴 한데 그게 이제 도형 활용에 도움을 주는 건 아니거든? 그럼 봐봐.
확실히 칠판이 여기 너무 낮아. 볼게.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예요. 근데 이제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원주각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쵸? 일단 원주각에 대한 건 이따가 복습을 좀 해볼 거고, 원주각의 성질에 의해서 이 각 A를 우리가 옮길 수 있는데 어떻게 옮길 거냐면 요 선분 AB가 이 원의 지름이 되도록 옮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옮기면 원주각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 각의 크기와 여기 각의 크기가 같더라. 근데 이 선분이 지름이 됨에 따라 이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 되죠. 그리고 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대문자 r이라고 한다면 이 길이가 대문자 r이고 이 길이가 대문자 r이 되겠죠. 그리고 점 A가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A가 되니까 이 직각삼각형을 가지고 sin A를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도는 거니까 2R분의 A가 되겠죠. 따라서 이 R은 sin A분의 A다. 즉 어떤 행위를 하는 거야? 원주각의 성질을 이용해서 점 하나를 옮기는 거죠. 어떻게 옮겨? 직각삼각형이 되도록. 이게 사인 법칙 증명입니다. 근데 요거 증명 과정은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이 행위를 너네 문제 풀 때 활용할 수도 있어. 알겠죠? 원주각의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점을 이렇게 원을 따라서 움직이게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직각삼각형이 되도록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오케이? 이게 사인 법칙 증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A, B, C에 따라서 다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 성질이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를 좀 변형을 시켜보면 우리 요렇게 같다고 식세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sin A분의 A가 2R이고 sin B분의 B가 2R이고 sin C분의 C가 2R이니까 우리 A는 2R sin A, B는 2R sin B, C는 2R sin C가 되죠. 그리고 얘를 바탕으로 우리가 A 대 B 대 C를 계산을 하면 2R sin A 대 2R sin B 대 2R sin C가 되니까 여기 2R이 전부 약분됩니다. 그래서 sin A 대 sin B 대 sin C가 나오죠. 그래서 A 대 B 대 C는 뭐랑 같다? sin A 대 sin B 대 sin C랑 같다. 즉 sin 값의 비율과 변의 길이의 비가 같은 거죠. 그치? 사인 값의 비율과 변의 길이가 같다. 그럼 만약 문제에서 사인 값의 비율을 준다면 그거는 정말 사인 값의 비율을 준 게 아니라 변의 길이비를 준 거지. 그럼 우리 변의 길이비를 알면 그걸 바탕으로 문자 두고 문제 풀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요거 중요합니다. 요 근래에 꽤 자주 나왔어요. 알겠죠? 요게 사인 법칙으로부터 알아낼 수 있는 결론이고,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애매한 게 뭐냐면 이 문제를 풀 때 사인 법칙을 써야 하나?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 지표가 좀 필요하다. 이 문제를 요 상황이 나왔을 땐 주로 사인 법칙을 이용하고 요 상황이 나왔을 땐 주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한다는 지표가 필요한데, 사인 법칙은 주로 언제 사용을 하냐면 각을 2개 이상 할 때 사인 법칙을 주로 사용하고, 또는 외접원이 등장했을 때 사인 법칙을 주로 사용합니다. 사인 법칙만 사용한다는 건 아니고 사인 법칙을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각을 2개 이상 안다고 했을 때 이 안다는 거는 정확하게 그 각이 몇 도이다를 아는 게 아니고 문자로 표현이 되어 있어도 우리가 각을 안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알겠죠?
그 각이 문자로 표현되어 있어도 그 각을 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사인 법칙을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알겠죠?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으로 넘어갈게. 어제 필기는 책에 되어 있으니까 책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이제 삼각형 A, B, C가 있고 변의 길이가 A, B, C 이렇게 있을 때 뭐가 성립하냐면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가 된다. 이 변의 길이의 제곱은 양옆에 변 가지고 완전 제곱식처럼 쓰고 그 다음에 마주보고 있는 각의 코사인 값을 곱해주면 되죠. 이게 코사인 법칙입니다. 근데 코사인 법칙은 이것만 알면 되는 게 아니고 이 친구의 변형까지도 공부를 좀 해놔야 되는데, 그럼 이 코사인 법칙의 변형이 뭐냐면 얘를 코사인 A를 기준으로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코사인 A는 2 곱하기 B 곱하기 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이 되죠. 그치? 코사인 A는 요 각을 기준으로 양 옆에 있는 거 곱해주고 2 곱해준 다음에 분자는 방금 곱한 거 제곱해서 더해주고 마주보는 변 제곱해서 빼기. 그치? 요거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건데, 그래서 코사인 법칙은 조금 활용 방향이 조금 뚜렷해요. 코사인 법칙 활용 방향이 좀 뚜렷한데 주로 언제 사용을 하냐면 주로 각을 한 개 이하 할 때, 내가 각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을 때, 또는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모두 알 때 코사인 법칙을 많이 활용한다. 근데 이따 뒤에 문제에서 볼 건데 어떤 주어진 그림이 딱 등장했을 때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야 되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것들을 뒤에 가서 좀 볼 겁니다. 알겠죠? 이 상황에서 코사인 법칙을 활용하면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다를 뒤에 문제에 가서 이따 좀 경험을 할 거예요. 알겠죠? 결국 도형 단원이기 때문에 도형 문제를 잘 풀려면 머릿속에 담겨있는 도형이 많아야 돼요. 머릿속에 여러 도형들을 활용하는 그 장면들이 사진처럼 기억에 남아있어야 돼. 그래야 도형 문제를 잘 풀 수 있어. 도형이 어려운 친구들은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도형 사진이 적은 거다. 알겠죠? 그래서 많이 기출문제를 공부하면서 그 그림들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넓이 구하는 공식으로 할 건데, 사실 요즘 넓이 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간단하게 복습만 하고 갈게요.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첫 번째는 안 쓸게. 그림을 안 그릴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가장 기본이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웁니다.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 일단 두 번째는 우리 중3 때 배우죠. 여기서 배우는 거 아닙니다. 중3 때 이 길이가 A고 이 길이가 B고 이 길이가 세타일 때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중학교 3학년 때는 이 세타가 예각일 때랑 둔각일 때 공식을 나눠서 배워요. 둔각이면 사인 180도 마이너스 세타고 예각이면 그냥 사인 세타고. 근데 우리는 앞에서 삼각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그걸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인 세타로 주는 거죠. 세타가 예각이든 둔각이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 때 넓이 공식입니다. 사실 요 동그라미 2번 이후의 공식들을 활용해서 문제 푸는 경우는 많진 않아요. 수능에서는. 그래도 알아는 둡시다. 외접원의 반지름 알 때 넓이 공식은 뭐냐면 4R분의 A, B, C입니다. A, B, C.
ABC는 다 삼각형의 변의 길이들. 오케이? 그리고 이것도 활용이 안 되는데 요거 2r제곱 곱하기 sin A 곱하기 sin B 곱하기 sin C라는 공식도 있는데 얘는 더 활용이 안 되기는 해요. 얘는. 알겠죠? 근데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우리가 정확한 풀이로 풀지는 못하겠지만 어거지로 어떻게든 맞추려고 할 때 사용을 하게 될 수도 있으니 알아두시고, 왜 저번에 반지름 할 때 넓이 공식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내저번에 반지름 알 때 넓이 공식입니다. 삼각형 ABC가 다음과 같이 있고 이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이 있다. 그럼 이 내접원의 반지름을 내가 소문자 R이라고 할 때 이 삼각형의 넓이는 뭐냐면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리고 우리는 이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삼각형 ABC의 둘레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요건 좀 많이 중요합니다. 내접원의 반지름 알 때 넓이 공식은. 왜 그러냐면 내접원이 등장했을 때, 문제를 푸는데 내접원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을 때 한 95%의 확률로 내접원의 반지름을 알 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활용해서 문제 풀게끔 진행이 돼요. 한 95% 정도. 알겠죠? 나머지 5%는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책에는 해론 공식을 적어놨는데 사실 해론 공식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있는 공식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해론 공식을 사용해서 넓이를 구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사용을 할 수도 있으니까 한 번은 봐주세요. 알겠죠? 왜냐하면은 해론 공식을 교육과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이미 있어서야. 알고 있죠? 만약에 여기가 4고 여기가 5고 여기가 6이면 이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죠? 4, 5, 6 더하고 2로 나누고. 해론 공식 말고. 해론 공식 말고 이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죠? 수선 내려요? 수선을 내리면 우리 중학교 3학년으로 역행하는 겁니다. 그치? 코사인 법칙을 활용해서 여기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해요. 그럼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 우리는 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2분의 1 AB 사인 세타를 활용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이 방식이 있기 때문에 해론 공식을 배우지 않아도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런데 알고 있으면 당연히 뭐가 좋겠어? 계산이 빨라지긴 하겠죠. 근데 해론 공식의 단점은 이 변의 길이 중에 루트가 껴있으면 해론 공식 쓸 때 계산이 하기 싫어져요. 알겠죠? 그거는 그러면 해론 공식을 쓰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알겠죠? 자, 오로 알아두시고 요렇게만 언급할게. 근데 혹시라도 알아는 두세요. 특히 이과들은 제가 자꾸 이과 하니까 학통 선택자들은 안 들으려고 하는데 다 같이 들으시고 어차피 동일하니까. 왜냐하면은 나중에 수리논술 할 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다 알아두면 수리논술에 도움이 되니까. 그리고 혹시 궁금하면 뭐 네이버에 좀 검색해보세요. 해론 공식 같은 거. 사각형 대상의 해론 공식도 있고 그래요. 저도 한번 궁금해서 논문 검색해봤는데 많이 나오더라고요. 알겠지? 다섯 번째. 사실 얘는 좀 많이 중요해. 쉬운 거지만 반드시 알아야 돼. 뭐냐면 정삼각형 넓이 공식. 정삼각형 넓이 공식. 한 변의 길이가 A일 때 정삼각형의 높이는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3A. 그 다음에 넓이는 4분의 루트 3A 제곱. 이건 진짜 활용이 많이 돼.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돼. 정삼각형 높이랑 넓이는. 이것도 공식이에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자주 나오니까 외우는 거죠. 매번 2대1 때 루트 3으로 계산하기 쉽지 않으니까. 알겠죠?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에 사각형도 갑시다. 사각형. 사각형의 넓이. 첫 번째, 평행사변형입니다.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평행사변형의 두 변의 길이를 AB라고 하고 E인각을 세타라고 하면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AB 사인 세타다. 이건 이제 이유도 알고 계시죠? 이렇게 자르면 삼각형 두 개로 나눠지는데 요거 넓이가 2분의 1 AB 사인 세타고 2배 하면 AB 사인 세타가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두 대각선의 길이를 알 때 넓이 공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각형이 있는데 요 대각선의 길이랑 요 대각선의 길이를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이 사각형의 넓이는 뭐냐면 2분의 1 AB 사인 세타입니다. 알겠죠? 증명은 알고 계세요? 무엇이죠? 맞아요. 이 대각선과 예쁘게 이어. 평행한 선분을 이렇게 그으시고 이 대각선과 평행한 선분을 이렇게 긋는 거예요. 그러면 평행사변형이 생기고 여기랑 여기 넓이 같고 여기랑 여기 넓이 같고 여기랑 여기 넓이 같고 여기랑 여기 넓이 같아요. 아, 쌤. 그래서 전체 평행사변형 넓이에 반띵하면은 내가 원하는 사각형 넓이가 나온다. 알겠죠?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이런 거는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되죠 하면서 하고 있죠? 마름모. 우리 마름모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름모의 성질이 두 대각선은 서로를 수직 이등분한다. 이게 마름모의 성질이고 따라서 마름모는 두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기 때문에 이 마름모의 넓이는 2분의 1 AB가 되는 거죠. 대각선의 길이를 AB라고 했을 때. 왜? 사인 90도가 되는 거니까 사인 90도는 1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자주 등장하는 몇 가지 도형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학도형이라고 불리는 내용인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간단히 복습 삼아서 해볼게. 첫 번째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우리 오랜만에 추억을 되살려서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가 뭐죠? 두 변의 길이가 두 변의 길이가 같다? 같은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이라 합니다.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 가지고 있는 성질은 뭐가 있죠? 두 각의 크기가 같다. 그치? 그리고 지금 적어줄 성질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문제 풀 때 사용하는 성질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주보는 대변에 수직 이등분선을 그을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거의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한 95% 이상의 문제는 다 수직 이등분선을 긋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책에도 적어놨지만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일단 수직 이등분선부터 그으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풀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냐면 수직 이등분선을 긋는 순간 직각삼각형이 생기는 거지. 그럼 직각삼각형이 생기면 피타고라스 정리도 활용할 수 있고 삼각비도 활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을 만드는데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알겠죠?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수직 이등분선 긋고 고민하는 거야. 알겠지? 출제자가 원하는 보조선을 너네가 그려줘야 돼.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원과 접선이에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처음 보는 건 아닙니다.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배워요.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도형 공부 열심히 했겠지만 이 단원 이름이 원과 직선이거든요. 원과 직선. 그러니까 원하고 직선이 이루는 관계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인데 거기서 배우는 직선은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첫 번째는 접선. 원과 그 원에 접하는 접선에 관련된 관계고, 일단 두 번째는 원과 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원하고 접선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행위랑 원과 현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행위를 거기서 배우고 와요. 그걸 간단하게 복습을 해봅시다. 원이 이렇게 있고 원 밖에 한 점에서 이 원에 접선을 그었습니다. 문제에서는 이 정도까지 문장을 줘요. 원 밖에 한 점에서 원에 접선을 그었다. 그럼 이제 너네가 해야 되는 행위가 있는 거지. 잘 들어. 접선이 나오면 반드시 접점이 존재합니다. 접하니까.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이 접점에 반지름 보수선을 그어야 돼요. 그리고 수직 표시까지. 수직 표시 꼭 했으면 좋겠어. 수직 표시가 되어 있는 채로 고민하는 것과 안 되어 있는 채로 고민하는 게 차이가 좀 있어요. 수직을 계속 염두하면서 봐야 돼. 알겠지? 접선 나오면 접점에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 보호선 긋고 수직 표시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요 길이랑 요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니까 같겠지?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배웠는데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점까지의 길이를 접선의 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두 접선의 길이는 어떻다? 서로 같다. 오케이? 그 다음 원 밖에 한 점에서 원의 중심까지 선을 이렇게 그어요. 그럼 삼각형 두 개가 생깁니다. 이때 이 삼각형 두 개는 합동이어서 여기 각의 크기랑 여기 각의 크기 같고 여기 각의 크기랑 여기 각의 크기가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 두 접점을 이렇게 이으면 그거는 이 원의 현이 되고, 그리고 그 현은 원 밖에 한 점과 원의 중심까지 이은 선분에 의해서 수직 이등분 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원 밖에서 원의 접선을 그었을 때 요렇게 요 그림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이 정보들 가지고 문제 풉니다. 먼저 접점 찍고 반지름 보호선 긋고 수직 표시하고 반지름끼리 같고 접선의 길이끼리 같고 원의 중심에서 원 밖에 한 점까지 선 딱 긋고, 그러면 삼각형 두 개 나오고 둘 다 직각삼각형이고 두 개가 합동이니까 각의 크기들도 같고, 그 다음에 이거 파란색도 기억해야 돼. 접점들끼리 이으면 그게 원의 현이고 수직 이등분 된다. 알겠죠? 이 그림 사진처럼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원주각이에요. 원주각. 원주각이 꽤 많이 활용이 됩니다. 여기도 어느샌가부터 이제 문제가 좀 고였거든요. 나올 게 하도 많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원주각까지 끌어와서 문제를 내고 있어요. 원주각이 뭐냐면, 잘 들어. 기억을 하려면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좋아. 그래야 더 기억이 잘 나. 대충 그림으로 기억만 하지 말고. 원주각이라는 건 뭐냐면 정의가 원 위에 점 두 개가 있는 거야. 그걸 내가 A, B라고 해볼게. 그럼 이제 요거를 우리가 호 A, B라고 부르자. 호 A, B. 근데 원주각의 정의는 뭐냐면 호 A, B 밖에 있는 원위의 한 점을 찍는 거야. 그랬을 때 이 A, B랑 이 호 밖에 있는 원위의 점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원주각이라고 합니다. 원주각. 오케이? 그 다음에 원의 중심에서 점 A, 점 B까지 그 반지름 보호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이 각은 뭐가 된다? 그치. 그러니까 얘를 우리는 중심각이라고 부른다. 그쵸? 이게 원주각입니다. 원주각은 뭐라고? 호 AB 밖에 있는 한 점하고 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각을 원주각이라고 해요. 호 AB 밖이어야 됩니다. 알겠지? 호 AB 밖이야.
그래서 이 원주각이라는 녀석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좀 봐야겠죠. 그래서 원주각의 성질인데, 원주각의 성질은 너네가 기억해야 되는 건 딱 두 개야, 두 개.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원주각은 크기가 같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원이 이렇게 있고, 여기 점 A랑 점 B가 이렇게 있어. 내가 호 AB 밖에 있는 한 점을 잡았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각이 원주각이라 했잖아. 근데 내가 이 점이 아니라 이 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 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얘도 호 AB에 대한 원주각, 얘도 호 AB에 대한 원주각이 아니겠냐. 다 호 AB 밖에 있는 점을 잡았으니까. 그래서 다 똑같은 호 AB에 대한 원주각들이에요. 근데 이 원주각들은 전부 다 크기가 같다. 이게 원주각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느낌을 해줬으면 좋겠냐면, 이 점을 내가 잡고 이렇게 원을 따라서 이렇게 돌리는 거지. 머릿속에 동영상처럼 그려져요? 여기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는 거? 다 각의 크기가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동영상처럼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질은 아까 말해줬던 호 AB의 원주각이 이렇게 있고, 호 AB의 중심각이 이렇게 있을 때, 원주각의 크기는 중심각의 크기의 절반이다.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각의 크기를 내가 세타라고 한다면 중심각의 크기는 2세타가 되죠. 근데 보니까 티처스 보니까 정승재 선생님이 여기가 왜 2세타인지 또 모르면서 수학 공부 하지 말라고 그러시던데, 우리도 알아야겠죠. 혼나면 안 되잖아. 길 가다가 정승재 선생님 만났을 때 혼나면 안 되잖아. 여기 왜 2세타죠? 잘 봐. 간단하게 보여줄게. 여기서 이렇게 긋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알파라고 두고 여기를 베타라고 두는 거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이니까 여기도 알파고 여기도 베타죠. 그럼 삼각형의 외곽에 의해서 요 각의 크기가 2알파고 요 각의 크기가 2베타입니다. 그래서 세타는 알파 더하기 베타고 여기는 2알파 더하기 2베타니까 여기가 2세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정승재 선생님한테 혼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선생님은 누구죠? 그 배불뚝이 아저씨 한번 TV에 아니면 뭐 학교 선생님이면 학원 선생님? 학원 선생님인데 이제 EBS에서 수업을 많이 하셨죠. 오케이? 이게 원주각의 성질입니다. 요것들 활용해서 문제 풀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엔 소공식. 요것도 꽤 자주 쓰여요. 소공식. 또 우리 중딩 때 배우죠? 소공식. 소공식이 뭐냐? 직각삼각형이 있는 거야. 잘 들어. 직각삼각형이 있는 거야. 직각삼각형에서 쓰는 거야. 비슷하게 생겼을 때 쓰는 게 아니라 직각삼각형이고 요 점에서 수선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직각일 때 사용하는 게 소공식입니다. 소자처럼 생겼으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그 다음에 여기 X, 여기 Y, 이 길이 H라고 하겠습니다. 소공식은 다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거냐면 요 직각삼각형,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 커다란 직각삼각형, 얘네 세 개가 전부 닮음이라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첫 번째, A 곱하기 B는 C 곱하기 H다. A 곱하기 B는 C 곱하기 H다. 얘는 닮음 때문에 나오는 건 아니고 넓이를 계산하는 방식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삼각형 넓이를 얘를 직각으로 보고 2분의 AP, 여기를 직각으로 보고 2분의 CH라고 구할 수 있죠. 걔네가 같기 때문에. 일단 두 번째는 이제 A의 제곱은 X 곱하기 C다. A의 제곱은
x 곱하기 c다. 그 다음에 반대쪽 방향 세 번째 b제곱은 y 곱하기 c다. b제곱은 y 곱하기 c.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요 가운데 h를 기준으로 h제곱은 x 곱하기 y예요. 얘의 제곱은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죠. x 곱하기 y. 오케이? 그리고 사실 당연한 건데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건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한다는 거. 이것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소공식 은근히 꽤 쓰여요. 요거 직각일 때 발견해야 돼. 알겠지? 응.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각의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이 나왔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잘 봐. 우리 그래도 중학교 다 졸업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건 있죠. 가장 첫 번째로 많이 쓰이는 건 A 대 B가 X 대 Y다. 당연히 이걸 가장 많이 써요. 오케이?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쓰는 건 뭐냐면 여기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 여기도 세타가 되겠죠? 그럼 여기 전체 각의 크기는 2세타가 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 뭐냐면은 내가 여기 가운데 선분의 길이를 Z라고 했을 때 이 왼쪽 삼각형의 넓이를 S1이라고 하고 오른쪽 삼각형의 넓이를 S2라고 하고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S라고 한다면 S는 S1 더하기 S2가 될 것이다. 그쵸? 근데 S1은 우리 넓이 구하는 공식으로 2분의 1 A Z 사인 세타, S2는 2분의 1 B Z 사인 세타. 그쵸?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전체 삼각형의 넓이인데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2세타죠. 그쵸? 요거 가끔 활용합니다. 근데 수원에서는 활용을 자주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사인 세타와 사인 2세타의 관계를 수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거든요. 세타가 30도면 2세타 60도? 이 정도만 활용이 가능한데 미적분에서는 사인 2세타를 우리가 다루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미적분에서는 꽤 종종 나옵니다. 알겠지? 그 다음 세 번째. 요것도 기출문제 중에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여기 각의 크기를 알파로 두면 여기 있는 각의 크기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그치? 그럼 내가 이 왼쪽 삼각형 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거야. 그러면 코사인 알파는 2 곱하기 x 곱하기 z분의 x제곱 더하기 z제곱 빼기 a제곱이 됩니다. 이게 왼쪽 삼각형 가지고 코사인 법칙 쓴 거고 또 이번에 오른쪽 삼각형 가지고 코사인 법칙 쓸 수 있겠지. 그러면 코사인 파이 빼기 알파는 뭐가 되냐면 2 곱하기 z 곱하기 y분의 z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b제곱이 된다. 근데 코사인 파이 빼기 알파는 뭐야?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가 됐죠. 그래서 이 결과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립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구할 수도 있어요. 꽤 많이 쓰입니다. 기출 중에서. 알겠죠? 요게 보기가 좀 힘들어. 여기 알파, 파이 마이너스 알파 관계를 니네가 만들어야 돼가지고. 알겠죠? 그다음에 마지막. 원과 현인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너네가 알고 있는데 내가 다시 한번 말을 하는 이유는 이 도형이 나오면 무조건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야. 원이 나오고
원 안에 현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무조건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직 이등분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원의 중심에서 이 원의 점까지 이으면 얘는 반지름이 되죠. 그럼 우리가 이 직각삼각형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 쓸 수 있다. 피타고라스 정리로 매우 많이 연결되는 보도선입니다. 원의 중심에서 현에 긋는 수직 이등분선. 알겠죠? 이제 문제 풀어보자. 문제 풀어봅시다. 1번부터 해볼게. 오늘 문제들 조금 어렵다. 조금. 그래도 잘 할 수 있어요. (1번) 봅시다. 각 A가 3분의 파이고 AB 대 AC가 3대 1인 삼각형 ABC가 있다.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7일 때 선분 AC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일단 원이 있고 이 원 안에 내접하고 있는 삼각형이 있는 거죠. A, B, C. 그 다음에 각 A가 3분의 파이라고 줬는데 이런 거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문제 풀 때 각이 호도법으로 되어 있으면 그냥 60분법으로 바꿔서 써도 돼요. 그게 더 보기 편합니다. 여기 60도라고 이렇게 적을게. 여기 60도고 그 다음 문제에서 AB 대 AC가 3대 1이라고 줬어요. 여기 변의 길이와 여기 변의 길이의 비율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7일 때 선분 AC 길이 구하라 라고 묻고 있죠. 그럼 해보자.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 풀이의 진행 순서는 문제에 나와 있는 정보 순서대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럼 가장 먼저 준 게 AB 대 AC가 3대 1이니까 그걸 바탕으로 선분 AB의 길이를 뭐 3K, 선분 AC의 길이를 K라고 두면 좋겠죠. 그치?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뭘 줬냐면 외접원의 반지름이 7이라는 걸 줬다. 그럼 외접원의 반지름을 활용해야 되는데 외접원의 반지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 사인 법칙밖에 없다. 사인 법칙을 써야 돼. 근데 사인 법칙을 쓰려면 각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각은 여기 60도밖에 없지. 그럼 이쪽 방향으로 우리가 사인 법칙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럼 변 BC의 길이를 내가 A라고 두고 사인 법칙 쓰면 사인 60도 분의 A가 2R인 14가 되므로 A는 14 곱하기 사인 60도고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7 루트 3. 여기가 7 루트 3이 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AC의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 K 구해야 되는데 요 느낌도 봤으면 좋겠어요. 요 변의 길이 알고 각 알고 양 옆에 거 변의 길이 알면 우리가 코사인 법칙으로 넘어갈 수 있다. 얘네 두 개 알고 각 알 때 요거 구하거나 또는 얘 알고 각 아는데 양 옆에 거 구하고 싶을 때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많이 쓴다. 그리고 아까 내가 뭐라 했어? 각을 하나 이하 알 때 또는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모두 다 알 때 코사인 법칙을 많이 쓴다 했죠. 여기서 안다는 건 문자로도 알고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사인 법칙을 활용하면 되겠죠. 7 루트 3의 제곱은 3K의 제곱 더하기 K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K 곱하기 K 곱하기 코사인 60도다.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은 생략해도 괜찮겠지? 이거 계산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K는 루트 21이라고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여기 단원이 문제 풀이에 대한 방향성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줘요. 이거 나오면 주로 이거 쓰고 이거 나오면 주로 이거 쓰고 거의 그게 딱딱 맞아 떨어질 때가 많거든요. 이따가 작년 수능 문제도 볼 건데 작년 수능 문제조차도 이게 딱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문제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무엇을 떠올려야 되지를 고민하면서 문제 풀면 좋겠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풀려요. 알겠죠?
그리고 내가 지금 3분 줄 테니까 2번 풀어볼래요? 2번 문제는 작년 6월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그래? 그래서 지금 쉬는 시간 인쇄해줄게. 출근하는 시간에 쉬고 하면 저 수능 작년 6월 모의고사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 10번 치고는 어려워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빨리 시도해. 가가 의미하는 게 뭔지 나가 왜. 이게 문제. 배가 공식이 수원에 포함이 돼요. 안 되죠. 미적분 거니까. 두 개 해서 연립하려고 답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답은 나오겠죠. 근데 이제 이따 풀긴 할 건데 힌트는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 왜? 왜? 해로는 써요. 헤론? 헤론은 안 써요. 헤론 쓰는 거 오늘 없을 텐데. 답 이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러면요. 이거는 어떻게 답 맞아. 코사인을 써서 여기를 구하는 거예요. 코사인 법칙 써가지고? 네. 어떻게? 여기 4, 4, 6이니까. 아, 그래서 여기를 구한 다음에 다음에? 아니 이등변 삼각형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등변 삼각형 나오면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그거 고민해야지. 해볼까? 봐봐. 문제 생각보다 관건인 게 나예요, 나. 나가 관건인데 해보자. 가가 일단 처음에 문제 조건이 삼각형 ABC 원의 넓이가 9파이다. 이거는 외접원의 반지름을 준 거죠. 그치? 외접원의 반지름이 3이라고 준 거고, 그 다음에 가조건
3 사인 A는 2 사인 B다로부터 생각이 어떻게 뻗어나가야 되지? 얘는 뭘 준 거지? 그치? 사인 A 대 사인 B가 2 대 3이라고 준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삼각형을.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라면 사인 A 대 사인 B는 A가 마주보는 변, B가 마주보는 변의 길이 B랑 같죠. 그게 2 대 3이니까 우리가 요 길이를 2K, 요 길이를 3K 라고 둘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그 다음에 이 문제의 핵심은 나예요. 나를 빠르게 해석한 친구와 오래 걸려서 해석한 친구, 그리고 해석하지 못한 친구, 이렇게 3개 있었거든요. 나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각이 B랑 C와 각이야. 맞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각 B랑 각 C가 같습니다. 이해 가요? 코사인 두 개가 값이 같으려면 각이 같을 수밖에 없어. 왜 그렇죠? 180도 안에 있는 각에 대해선 코사인 값이 같으면 각이 같을 수밖에 없어. 왜 그렇죠? 지금 속으로 저 새끼 왜 당연한 거를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 거지? 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세요? 왜 그렇죠? 1 더하기 2랑 우리가 당연한 거는 진리라고 부르고요. 우리는 이거 성질이잖아. 그 증명이 돼요. 좀 근접했어. 삼각함수에서 코사인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0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그려지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건 뭐냐면 얘가 1대1 함수예요. 그럼 우리 1대1 함수의 정의가 뭐야? 한 개의 f x1이 값이 f x2이면 x1이 x2이다죠. 따라서 코사인 b가 코사인 c랑 같다면 b랑 c가 같은 거지. 0부터 파이까지는 코사인 함수와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각이 같으면 코사인 값이 같으면 각이 같아요. 기하식 증명. 아니죠. 이거는 그냥 함수로 증명한 거죠. 기하식으로 증명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변의 길이 뭐 x라 두고 코사인 b 코사인 법칙을 구하고 코사인 c 코사인 법칙을 구하면 x랑 3k랑 같다고 나와요. 코사인 법칙을 증명했다. 그래서 이 나를 오래 걸려서 해석한 친구들은 코사인 법칙을 써서 해석했고 그냥 직관적으로 얘네 같다? 그럼 각 B랑 각 C가 같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근데 이 표현이 작년에 처음 나왔어요. 코사인 B는 코사인 C가 같다. 그래서 애들이 생각보다 많이 당황했어.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 사인 이거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사인 B랑 사인 C가 같으면 뭐야? 이것도 B는 C인가? 이 B와 C가 삼각형 위에 있느냐 아니냐 다 삼각형의 각이라면. 질문이긴 근데 하지만 사인은 1대1 안 되죠?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가야 돼? B랑 C는 같지 않다. 아니 같긴 같아요. 같거나 같거나 둘 다 90도거나 뭐 같거나 그냥 90도 또는 되지. 둘이 더하면 파이겠죠. 근데 삼각형 내면 불가능하잖아. 아, 그치.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럼 봐봐. 근데 삼각형인데 두 각의 크기 합이 파일 수 있어? 없죠. 그러면 삼각형 내부라면 이게 같다면 변의 길이 같을 수밖에 없겠지. 오케이? 가족권도 그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가족권은 아니죠. 비율이니까. 가족권은 여기에 뭐가 곱해져 있잖아. 곱해져 있을 때는 우리가 여기 3 곱해져 있는 거 이 안으로 넣을 수 있어? 그럴 수 없으니까 각에 대한 것만 오로지 다루기가 힘들죠. 알겠지? 그러면은 결국엔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생각이 좁혀지고 그럼 우리 그림을 다시 그릴 수 있는 거지.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A인데 여기 둘이 가게 크기가 같아지는 거니까 여기가 3K, 여기가 3K, 여기가 2K가 되는 상황이다. 그쵸? 근데 우리 지금 뭐 알고 있어? 왜 저번에 넓이 알고 있잖아. 그럼 사인 법칙 써야겠지. 그럼 사인 법칙 쓰려면 각에 대한 정보 하나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치?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 그쵸? 여기를 세타도 코사인 법칙 쓰면 되겠지. 근데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등변 삼각형을 맛있게 쓰지 못한다. 그치? 이등변 삼각형은 수직이등분선을 이렇게 긋는 거죠. 그럼 여기랑 여기랑 같잖아. 그럼 여기가 K가 되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2루트 2K가 되는데 우리의 목표는 사인 법칙을 쓰고 싶은 거잖아. 근데 사인 법칙 쓸 때 꼭 여기로 써야 돼? 그냥 반 이쪽 왼쪽으로 해서 요거분의 요걸로 꼭 사인 법칙 써야 돼? 3분의 2로 아니지. 얘로 써도 되잖아. 네. 그럼 얘를 세타로 두면 이미 사인 세타는 3분의 2루트 2라고 그냥 나와요. 굳이 코사인 법칙 써서 여기 코사인 세타를 구할 필요가 없죠. 물론 구해도 되지만. 오케이? 따라서 사인 법칙을 써봅시다. 그럼 사인 세타분의 3K가 2R 6이니까 3K는 6 사인 세타하고 사인 세타는 3분의 2 루트 2니까 계산하면 4 루트 2. 그래서 K는 3분의 4 루트 2가 되겠죠. 문제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네요. 그럼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K 곱하기 2루트 2K니까 뭐니? 2루트 2K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 제곱하면 9분의 32 9분의 64 루트 2가 되죠. 정답은 5번. 오케이? 물론 아까 여기 세타로 두고 풀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대신에 계산이 조금 차이 나겠죠? 한 5초에서 10초 정도? 5초에서 10초 정도 차이 나는 건 그냥 편한 대로 하세요. 알겠죠? 근데 이따 문제 하나 더 볼 건데 여기 세타로 보여야 되는 게 이 유월몽사 이후로 나왔어요. 작년 수능에 나왔어요. 계속 여기만 각을 세타로 잡고 푸는 친구는 풀기 힘들게끔 출제를 작년 수능에 했습니다. 그거 이따가 볼게요. 알겠지? 우리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